안녕하세요. 이거야 박도윤입니다. 오늘 만나볼 제품은 마마스 앤 파파스의 어버투 트룰리 모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디자인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좀 다른 제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만나볼 제품은 어버투 트룰리로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버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들마다 히스토리가 있는데 어버투를 만드는 마마스 앤 파파스라는 회사는 1981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이 된 건 2011년도고요. 어보라는 유모차가 처음 이제 고객들에게 선배게 된 건 2012년도쯤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어보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절충형 유모차로 국내 고객님들에게 소개가 되었다면 2014년도에 어버2로 페이스리프트와 서스펜션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디럭스 유모차로 런칭이 됐었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어버2라는 그냥 기본 번들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어버2 프락시스라는 모델이 있고, 그리고 어버투, 트룰리, 뭐 브리타니아, 뭐 리미티드 에디션, 도나이슨, 뭐 다양한 모델들이 거의 한 5년에 모두 다 선배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앞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어버투 트룰리 모델입니다. 어버투 트룰리하고 브리타니아를 한때 가장 많이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셨던 부분 중에 차이점이 뭐냐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마케팅을 하고 있었던 터라 뭐 지금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브리타니아하고 트룰리 모델은 이 기본적으로 프레임 자체가 조금씩 다르고 색상이 좀 다르고, 그리고 뭐 가죽 라인업이 있냐 없냐 뭐 요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기능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는 그냥 차양막과 프레임 색깔이 다르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모차를 지금 한번 제가 낱낱하게 좀 분석을 해보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마케팅을 했던 제품이라 그런지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술술술 나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가장 뭐 지금 이제 어버투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어머님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또는 다른 유모차와 이 유모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은 내가 뭐 트릴로지나 뭐 리안이나 다른 브랜드를 사려고 하는데 어버투도 혹시라도 구매 목록에 넣어 놓으신 어머님들이 있다 그러면은 어버투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모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무게가 9kg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혼자 밖을 외출을 하신다거나, 혹은 혼자 아이를 데리고 어디 나갈 일이 있다거나, 혹은 혼자 차에다가 유모차를 실어야 될 일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는 상당히 기동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폴딩이 상당히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다른 유모차처럼 뭐 시트를 빼거나 뭐 바퀴를 빼거나 아니면 뭐 3단 분리를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프레임 자체가 바로 접힌다는 또 장점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앞바퀴 뒷바퀴 모두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라는, 뭐 요 정도로 어버투는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고, 좀 더 세분화돼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낱낱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버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유모차를 가장 먼저 볼 때 딱 저는 항상 세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차양막 풀차양 되나요? 시트 각도 조절 되나요? 양대면 되나요? 이 세 가지를 항상 여쭤보시는데, 그 세 가지가 안 되는 유모차는 요즘은 거의 없죠. 그럼 어버투부터 과연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시트 각도 조절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어버투는 과연 시트 각도 조절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렇게 버튼식의 레바가 있습니다. 이 레바를 누르고 내리시면 됩니다. 내리시고 올리실 때는 그냥 손만 얹었다가 올리시면 이와 같이 지금 들리시죠? 딸깍딸깍이라는 정해진 각도로 각도 조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버투의 또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누워 있었을 때
아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누워 있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아이 무게 때문에 솔직히 쉽지 않아요, 어머님들께서. 근데 여기서 눕혀놓은 상태에서 차양막을 잡아 당기면 지금과 같이 시트 각도 조절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투를 간혹 보시다가 시트 각도 조절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어떻게 조절하시는지 모르시는 어머니들 지금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버투는 또 차양막이 풀차양막입니다. 풀차양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안전바를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 안전바를 기준으로 다 덮느냐 못 덮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78도로 했을 때 풀차양, 그리고 123도로 했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신생아 모드인 178도로 했었을 때는 한 뼘 정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신생아 때는 거의 대부분 아이가 누워 있기 때문에 차양막에 햇빛이 가려지나 안 가려지나 상당히 예민하실 텐데, 거의 기본적으로 어버투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에서 아무리 햇빛을 쬐도 여위만큼만 노출이 되지 얼굴까지는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어머님들께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버투의 차양막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게 지퍼가 달려있는 게 하나가 분명히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위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다시 말해서 아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시면 되고, 이 끝에가 이제 어버2가 생기기서부터 나온 기능입니다. 원래 어버1에는 없었던 기능인데 여기에 이제 통풍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봄이나 혹은 가을에 이 유모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모차 내부라고 쳤었을 때, 자동차 내부라고 했었을 때 여름이면 상당히 덥죠. 마찬가지로 유모차도 여름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이렇게 열어 놓으셔도 되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어 놓고 이 유모차 안에, 즉 지금 보시면 유모차 공기 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열어 놓고 사용을 하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닫아서 지퍼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잠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잠가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다른 유모차에 비해서 어버투의 가장 큰 장점은 방충망 커버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방충망 커버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저 어머님들 보기 쉽게. 방충망 커버는 지금 이 발판 하단에 지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지퍼가. 이 지퍼를 열면, 이 지퍼를 여는 순간 이렇게 방충망 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방충망 커버를 지금 어버투 사용하시는 어머님들도 어떻게 장착을 하는지 상당히 모르시는데, 제가 이참에 제대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지금 이 측면에 보시면 이쪽에 단추같이 생긴 게 하나 보이실 거예요. 단추. 이 단추를 뗍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떼죠. 그럼 반대편도 똑같이 있으니까 똑같이 뗍니다. 그러면 이 방충망 커버를 지금처럼 발판을 감싸듯이 올려주신 다음에 이 방충망 커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단추와 맞물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여기다가 꽂아주세요. 똑 소리가 나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어이구, 네, 꽂아졌죠. 그 다음에 아까 차양막 뺐던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결속을 시켜주십니다. 반대편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주시고 이 차양막의 두 번째 라인에 덮어 씌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한번 눕혀볼까요? 이렇게 팽팽하게 고정이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거 팽팽하지 않다고 쭈글쭈글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어요. 근데 사용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를 알고 사용을 하셔야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팽팽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충망 커버는 봄이나 가을 혹은 아기가 잘 때 모든 용도로 다 사용이 가능하세요. 일단 UV 차단도 되는 방충망 커버라는 거를 어머님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탁망에 넣어서 세탁기에 넣으시면 되시겠죠. 사용을 다시 안 하실 때는 이렇게 푸셔서 다시 단추 빼고, 뭐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돌돌돌 말아서
하단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제가 어쨌든 이따가 이 모델을 전체 다 분해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세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어머님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건 이따가 제가 또 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이 시트를 한 김에 시트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시트를 보시면 지금처럼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칸이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정확히 어떤 용도냐면 아이가 신장에 따라서 신장에 맞춰서 안전벨트를 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분해를 하냐? 지금 두 번째 칸에 꼽혀 있잖아요. 첫 번째, 세 번째가 있으니 첫 번째는 아이가 좀 키가 컸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나 뭐 한 3세, 2세, 2, 3세, 그 다음에 뭐 이건 아예 신생아 때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안전벨트 길이가 충분히 길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옮겨서 사용하시는 어머님들은 계시질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거를 조금 빼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 등판, 카메라가 지금 등판을 찍고 있나요? 네. 등판에 지금 이렇게 이런 부위가 있죠? 이런 부위를 이렇게 해서 앞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서 보면 이렇게 빠지겠죠? 이렇게 빠졌을 때 다시 이런 식으로 꽂아서 이런 식으로 빼서 안에서 잡아 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패드 같은 경우도 똑딱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침을 흘리거나 뭐 토사물이 나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묻었을 경우에는 세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길이는 충분하고 5점씩 안전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5점씩, 3점씩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모든 유모차의 5점씩이란 개념은 하나, 둘, 허리를 잡아주는, 둘, 그리고 가랭이를 잡아주는, 이렇게 총 해서 5개의 안전벨트를 5점씩 안전벨트라고 합니다. 어떤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이 허리를 잡아주는 게 없는 경우도 있고, 혹은 3점씩으로 해서 앞쪽, 타보 유모차를 생각하시면 앞쪽에 잡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마스 앤 파파스 로고가 이쁘게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홈에 맞춰서 끼신 다음에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면 결속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는 이렇게 됐고, 안전바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카메라로 잡아주시면 버튼이 하나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빠지고 뺄 수 있는 결속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 결속이 됩니다. 다시 뺄 때는 버튼 누르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판도 보실게요. 발판은 여기 좌우에 동그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동그란 버튼을 누른 뒤에 내리시면 되고요. 올리실 때는 그냥 따다다다닥 소리가 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평하게까지 됩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각도로 누린 다음에 고정만 시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프레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을 좀 어머님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시트를 일단 빼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시트를 뺄 때는 여기 지금 좌우에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이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양대면 같은 거 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빼서 반대로만 그냥 꽂아주시면 바로 양대면 기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시트를 일단 빼고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어버투 프레임은 전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위에 크롬 도금이 되어 있어서 되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비주얼을 자랑하지요. 지금과 같이 또 여기 핸들 쪽에는 이렇게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핸드 스트랩이 되어 있어서 어머님들 유모차 사용하실 때 손목에다 끼시고 사용하시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카메라로 좀 접어 주시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The Flow the Manufacturer Instruction이라고 써 있는데 해석은 어머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이에요. 네, 주의사항.
자, 핸드 높이는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좌우의 버튼을 빼시고 이렇게 내려주시고 잠가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버님이 사용하실 때는 쭉 빼시고 잠가주시면 되겠죠. 이건 뭐 상당히 쉬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유모차가 가장 좋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게 안전하게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삼각형 구조를 갖고 있는 유모차들의 특징은 앞바퀴를 중심과 뒷바퀴를 중심으로 무게 중심의 배분이 50% 50%로 되어 있다는 거를 아마 기본적인 설계에 놓아드렸을 텐데요. 그 이유는 어떤 아이마다 몸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무게를 가진 아이더라도 정확하게 유모차가 무게 중심을 갖고 무게를 분산해주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아마 그게 마마스 앤 파파스의 기술력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 녹아들어 있는 삼각형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어버2 같은 경우에는 다른 디럭스 유모차와 다르게 여기 이렇게 발판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기본적인 시작이 절충형 유모차였습니다. 절충형 유모차하고 디럭스 유모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절충형 유모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애가 좀 컸었을 때 뭐 2, 3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휴대용 유모차를 태워도 상관없으시겠지만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절충형 유모차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발을 디딜 수 있는 발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버2부터는 앞바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스펜션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뭐 카메라가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바퀴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뒷바퀴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레임이 잡아주는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퀴에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어버2는 특이하게 여기 프레임에 이렇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면으로부터 낮고 또 지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데에서도 충분히 그 효과를 볼 수 있게끔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녹아들게 한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는 역시 마찬가지로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는데 뭐 제가 그나마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게 장바구니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이게 영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뭐 우리나라에서도 문제는 정확히 안 되죠. 근데 이제 좀 작다라는 느낌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갖습니다. 자, 지금 뒤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게 바로 브레이크죠.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한 군데만 이렇게 밟으시면 고정이 됩니다. 푸실 때는 둘 중에 한 군데를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따가 이제 차양막이랑 같이 껴서 폴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양막을 좀 꽂아놨고요. 폴딩을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꽂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모차의 폴딩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지금 여기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보이실 겁니다. 이쪽은 똑같이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근데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버튼 누르는 게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를 잘 보셨죠? 그러면은 어머니 입장에서 접는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양쪽의 레바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프레임을 내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과 같이 폴딩이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프레임에 있는 결속 장치에 원래 아까 그 레바에 붙어 있던 동그란 게 또로로로 말려 들어가면서 이쪽에 고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거는 이 고정 장치에 또로로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풀 때는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레바 한쪽만 잡아당겨서 이렇게 빼서 유모차 프레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폴딩 자체가. 근데 이 유모차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양대면이었을 경우에는 폴딩이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굳이 뭐 양대면까지 해서 접는 기능 뭐 있으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기능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대면일 때는 접히지 않는다라는 게 어버2의 가장 큰 단점. 그럼 폴딩을 했었을 때 그럼 셀프 스탠딩은 되느냐? 지금과 같이 바퀴가 이렇게 내려가죠. 바퀴가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세워 놓으시면 셀프 스탠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 유모차를 구매를 하시고 나서 벽 쪽에 기대어 놓거나 뭐 누워 놓거나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세워 놓고 베란다나 현관 같은 데다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실 때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한 손으로 드신 다음에 결속 장치 풀어 주시고 손잡이 잡고 올려 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이 유모차를 바퀴가 작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퀴가 작은 이유가 왜 작을까? 어머니들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바퀴가 작은 거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참 훌륭하기 때문에 바퀴가 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유모차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로 좋은지를 어머님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앞바퀴, 뒷바퀴. 아까 전에 제가 뒤쪽에는 프레임에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지금과 같이 아주 튼튼합니다. 유모차 자체가. 좌우도 마찬가지고요. 앞뒤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유모차를 특별한 지금 코스가 준비되어 있는 현장으로 가서 모든 유모차에 대한 핸들링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시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요 정도로 리뷰를 하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때가 돼서는 모든 유모차의 핸들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별도로 또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모차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도 이렇게 지금 돌려보는데요. 잠깐만요. 네, 유모차도 역시 핸들링은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앞바퀴 고정 장치 같은 경우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여기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고 이게 잠가 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올려 주시면 다시 풀리죠. 거의 근데 이거를 사용하시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마쌤 파파스의 어버2라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무게가 가벼운 디럭스 유모차라는 점, 두 번째는 폴딩이 상당히 쉽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퀴즈로 내도록 할까요?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장점이 있는 유모차인 것 같습니다. 일단 폴딩이 쉽고 그리고 무게가 가볍고 그리고 양대면기이 되고 서스펜션 되게 다양하게 장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뽑은 가장 큰 이 유모차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운 무게와 양대면 그리고 폴딩이 쉽다라는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야 TV